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7월 2일 수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 협정을 발표한 이후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47% 상승했고 어제 거의 1% 가까이 하락했던 나스닥도 0.9% 반등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지만 약한 고용 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즉 관세 해소와 금리 인하 기대라는 두 가지 호재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했던 성장주들은 일부가 오늘도 추가 하락했지만 일부는 반등을 보이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어제의 낙폭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7월 4일 휴일을 앞두고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의 방향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10분봉 차트를 보면 어제의 하락을 대부분 되돌리며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주도주들의 급락으로 우려가 컸지만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아침부터 자금 유입이 지속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단기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매우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매도세가 일부 나올 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앞두고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골든크로스를 완성한 만큼 시장은 지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장세이지만 큰돈을 한 번에 넣기는 애매한 장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유사한 흐름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를 보면 어제 일어났던 돌파가 오늘도 유지되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 전체에 자금이 고르게 분산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매우 건강한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에서 2주 정도 이 구간에서 섹터 로테이션을 반복하며 머무는 모습이 오히려 더 건강한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쉬어가야 더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현상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러셀 2000 소형주 지수도 오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오르지 않았던 지수 중 하나였기에 자금 유입이 눈에 띕니다. 다만 S&P 500을 전량 매도하고 소형주로 갈아타는 전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형주에서 더 큰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며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실적이 탄탄한 중소형 개별 종목 위주로 선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은 어렵지만 실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다시 하락 추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금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든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며 상승 추세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사이클 상에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효하며 단기적으로는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이 관망의 구간이며 장기 투자자에게는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하락 시마다 매수하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비트코인은 오랜만에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마감했습니다. 비교적 뚜렷한 거래량과 함께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스윙 트레이더라면 오늘 매수로 단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 및 블록체인 ETF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BLC ETF는 6월 중순에 돌파를 일으킨 후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63으로 여전히 투자자들의 낙관 심리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탐욕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매우 건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시장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성장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방어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일부 포착되었지만 이는 전형적인 섹터 로테이션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주도주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더 큰 상승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종목을 단기적으로 추격하기보다는 핵심 주도주를 선정해 그 흐름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시장이 쉬어갈 때 주도주에 대한 추가 매수를 통해 장기 수익을 노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들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 2.58% 상승하며 어제의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렸습니다.
어제 정고점인 153달러 선을 지켜내고 10일 이평선 위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쉬어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좋은 가격 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엔비디아가 상승 추세를 시작한 이후에 단 한 번도 1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며 125달러 정고점 근처에서 지지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작은 베이스를 형성하는 구간으로 보이며 스윙 트레이더라면 수익 실현 관점에서 일부 매도를 고민해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하락이 있더라도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AI 에너지 리더인 지 버노브는 어제 21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이탈했지만 종가에서는 10일 이평선 위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변동성으로 보이며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해당 가격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난 3일간 주가는 포물선 형태로 급격히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로빈후드는 최근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고 이는 시장의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분간 모멘텀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반도체 리더 브로드컴은 어제의 하락을 일부 되돌리며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1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일정이 늦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분간 강한 모멘텀이 쉽게 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리더 스포티파이는 오늘까지 4일 연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속 하락할 때는 5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동안 수익을 많이 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보유 또는 일부 매도 전략을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빌리티 리더 테슬라는 최근 기술적으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상단 저항선에서 부딪히고 있으며 이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뚫기 어려운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 로보택시 사업의 확장이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이에 따른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저도 어제 급락 시에 소량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AI 인프라 리더 오라클은 닷컴버블 당시의 핵심 기업 중 하나였지만 최근 클라우드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적 돌파 이후 또다시 기술적으로 돌파를 이어가며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도주들이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는 흐름 속에서 7월의 계절적 패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컬슨 인베스트먼트 자료에 따르면 S&P 500은 1957년 이후 무려 1245번 이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와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의 장기 성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계좌에서 S&P 500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타이밍을 정하지 말고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지금이 단기 고점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혁신 사이클이 유지되는 한 특히나 이제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자동화,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 속도 단축,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S&P 500이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7월은 계절적으로도 매우 강한 구간입니다. 최근 10년간 S&P 500은 단 한 번도 7월에 하락한 적이 없었으며 대부분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8월과 9월에는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10월과 11월부터는 다시 강한 반등이 나왔던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따라서 4월, 5월에 진입한 투자자라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며 8에서 9월에 조정이 온다고 해도 경기 침체가 없다면 오히려 주도주를 더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시장은 현재 10주차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통계적으로 상승 추세는 13에서 14주 정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막바지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르지 않던 애플이 최근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승 랠리의 후반부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스윙 트레이더라면 일부 매도를 통해 현금 비중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장기 투자자라면 실적이 좋은 주도주를 끝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누가 사라, 팔라 하는 말보다는 자신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AI 모멘텀과 혁신 사이클이 이어지는 시장이라면 우리는 실적이 검증된 주도주를 선별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의 마지막 해에 진정한 부의 창출을 목표로 삼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